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 짰나 답사 영상을 올렸더니 진짜 유튜버로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뭐 학생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간곡한 청이 있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유튜버처럼 한번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유튜버처럼 이렇게 강의 자막도 놓고 자료도 놓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제 일이 두 개가 될 것 같아서 쉽지 않겠다. 그런데 진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약간 좀 혀도 짧고 발음도 세긴 합니다만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소화만 할 수 있다면 자막 없이, 그리고 여러분 제 이 멘트는 자막 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말이 빠르기 때문에 자막 없이 자료 없이 그냥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최소 2개 정도의 영상은 찍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컨셉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요즘에 이 내용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토착외구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일본과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싸우는 이때도 일본 편을 드는 친일파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극성 친일파들, 친일구구 친구들이 존재하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친일파 처벌을 왜 실패했는지, 그 친일파 처벌 실패 과정에서 이승만은 무슨 조금 실수, 나쁜, 저는 실은 이승만을 좋아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룰 일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카메라 대고 이승만에 대한 욕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요거도 먹어야 되고 이래서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라고 비판만 했더니 한 40분 나오더라고요. 까면 깔수록 우와, 양파 껍질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친일파 처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승만 전체를 다루겠다는 게 아니고 반민특위 친일파 처벌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이 어떻게 부활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는 우리가 해방될 걸 미리 알았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몽양 여운형이죠. 여운형은 당시 학생 청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몽양 여운형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어찌 보면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운형 집에 엔도라는 당시 일본 조선 총독부에, 그러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 말이 이상하다. 조선 총독부의 엔도 총감이 찾아와서 여운형에게 일본의 패망을 미리 알렸고, 여운형이 그럼 네가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엔도 총감 말이 한반도에는 60만에서 70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있는데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일본인을 다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여운형 선생님이 담배 한 대 태우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싫었지 일본인을 미워했던 거 아니다. 너희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마. 대신 내가 요구하는 5가지 사항이 있으니 이걸 조선 총독에게 알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운형 선생님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자마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을 만들고 전국 각지의 치안대, 전국의 140여 개 군의 치안대를 여운형 선생님이 조직하십니다. 치안대를 만든 이유는 뭘까?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면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서 폭력 사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치안대를 만들어 놓고 건주를 이끌고 있었는데 북한은요, 실은 해방을 맞이하기 전부터 소련이 김일성 앞세우고 들어와서 북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남쪽에 미군은 아직 진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메가더가 오키나와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 메가더와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소리를 들은 여운형 선생님이 야, 미군이 한반도 들어오기 전에 정부적 성격을 띤 단체를 만들어야 나중에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미국에서 라디오 소리 보아라고 우리의 독립을 알렸던, 좀 지명도가 높아졌던 이승만을 주석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부주석이 되면서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을 수립하죠. 물론 이승만은 인공에 불참합니다. 이 인공이 만들어지면서 원래 건준 때 있었던 치안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뭐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1945년 9월 6일 날 인공이 수립됐는데 하루 뒤인 9월 7일 날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됩니다. 이 메가더 포고문이 진짜 지랄 같죠. 왜냐하면 북한의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을 보면 여러분의 해방을 축하한다. 건국은 여러분의 능력하에 달려있다. 우리 소련은 너희들이 건국을 하는 걸 최대한 돕겠다. 너희들의 역량을 발휘해라.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메가더 포고문은 졸라 기분 나빠. 1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38도선 이나온 본관의 명령을 따라라. 2조가 끔찍합니다. 일제강점기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2조가 바로 친일파들을 부활시키죠. 그리고 이제 뭐 5조 보면 공영어는 영어로 한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들어왔고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이게 옛날에 국사 금성교과서 국사 근현대사 책에 실려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시발 어떻게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야. 그 내용을 지워 그래가지고 막 지워지고 그랬는데 그럼 미국은 나쁘고 소련은 착해서 소련은 해방군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은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민중들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빨리 나라 만들세요. 알아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우리 소련의 위성 국가가 하나 들어서겠네. 미국은 한반도 남쪽의 주민들이라도 반공태세를 갖추기에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군정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2조가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여러분 친일파들에게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진짜 청천날벼락이야. 일본인들만 벌벌 떨었던 게 아니라 친일파 새끼들도 어디 오갈 데가 없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친일파 새끼들이 살려고 일본으로 밀항도 하고 같이 일본인들 따라서 도망도 칩니다. 외국으로 튀기도 하고요. 도망 못 친 사람들은요. 국내에서 가족들하고 새벽에 짐 싸서 이사합니다. 얼굴 변장하고 막 다니기도 하고요. 산에 숨어 살면 가족들이 몰래 밥도 갖다 주고요. 막 집 지하실에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실제로 일일이 다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 젊은 황연필 같은 특공대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친일파들 척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살기 위해 이제 발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 쪽발들에게 빌빌거리면서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 새끼들이 오히려 살기 위해서 1945년 8월 15일과 8월 16일에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더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돼가지고 아니 공공기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미군정이 이제 시작되기 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이 한반도를 통치해야 되니까 행정 경험이 전혀 없어. 일본 애들한테 물어봤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한반도를 통치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시켜놓은 조선인들 중에 친일파라고 불리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우리말도 잘 들었듯이 당신들 양키 말도 잘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들 이용하세요. 미국 입장에서도 같은 동양인에게 식민지배 받으면서 그 새끼들에게 복종했던 새끼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복종할 수 있겠네. 그들을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래 그들을 지배했던 일본인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간 상태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쓰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더 승진시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유명한 고문기술자 그냥 말단 경찰에 불과했던 노독수리여 서울시 싹가장까지 승진하고요. 여러분들 다 아는 한때 대통령이 될 뻔했던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뻔했던 이회창 대법관이잖아요. 법조인 집안이라고 이해창 아버지도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까지 이해창 아버지는 검사 15입니다. 검사 15는 진짜 개새끼입니다. 독립운동가 일본 검사가 잡아오라고 하면 잡아다가 이 새끼 형사 끌고 와서 잡아오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검사는 다 쪽발이들이었을 거 아니야. 쪽발이 검사도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회창 아버지 같은 경우요. 시험도 안 보고 바로 검사 발령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친일파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이 와서 옛날 일제강점기만큼의 권력만을 줘도 친미주의자가 될 텐데 더욱더 큰 권력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눈치를 봤더니 미국은 이 한반도에 빨갱이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 더군다나 북한에서도 그렇고 남한 내 사회주의자들도 친일파들에 대해서 일말의 용서해줄 기미도 안 보여. 빨갱이들은 나를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한반도 남쪽에서만이라도 친미적인 국가가 만들어져야만 하고 그들이 그 미국이 나에게 더 큰 권력을 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부터 친미를 부러짓기 시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먼저 죽여야 되니까 공산당을 반대한다. 반공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반공의 뿌리가 그리고 친미의 뿌리가 친일 반민족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48년 8월 15일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일단 법적으로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48년 50총선 때 무소속 젊은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당선이 돼요. 그럼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야. 그럼 국민들이 이승만 정부에 가장 크게 바라는 열망 두 가지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북한처럼 토지 개혁했으니 우리 남한 농민들에게도 토지를 주십시오. 북한 친일파 처벌했으니 남한도 친일파 처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48년 9월에 반민족 행위처벌법, 48년 9월에 반민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 48년 11월 이 무렵에 반민족 행위처벌특별위원회, 그걸 줄여서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죠. 이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반민특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건 49년이에요. 49년 가서 일본으로 잡아왔던 게 박흥식이라는 인물을 잡아오죠. 이 박흥식은 화신백화점 사장이고 조선의 당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새끼 막 공군기 2대 막 일본에 헌납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로 잡혀온 게 그 고려대학교 가면 동상에 있는 김성수 있죠. 김성수의 친동생 김연수 이런 친구들이 잡혀오고 그 다음 이제 타협주의자들, 자치론자들, 최남선, 이광수, 최린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잡혀오죠.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광수는 28 독립선언문을 쓰고 최남선은 3.1운동 때 김이 독립선언문을 썼던 새끼들 아닙니까? 이 새끼들이 다 7.18로 잡혀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반민특위를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반민특위를 지지해 줄 수가 없는 게 내가 이제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 언제 이야기하게 되면 여운형과 김구와 이승만과 뭐 김규식과 박헌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승만은 조직이 없죠. 박헌영은 사회주의자들 조선 공산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북한의 북로당에 들어서니까 남한에서 남로당 그래가지고 남로당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었죠. 여운형은 건준을 이끌었고 학생 청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김구는요. 아니 충칭 임시정부에서 한국 독립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한독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김규식은요. 미국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좋아했던 인물이 김규식이기 때문에 미국은 김규식을 제일 좋아했는데 이승만은 임시정부에서도 탄핵당하고 쫓겨나고 미국에서 호텔 생활하고 허위호식했던 새끼고 혼자 그렇게 미국 애들하고 양키들하고 살았던 새끼들이기 때문에 조직이 없어요. 지명도는 있는데. 그런데 일제강점기 친일 지주 자봉과 김성수, 송진을 필두로 한 이 새끼들이 한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들은 원래 김구 주석을 추대하겠다라고 했다가 김구에게 팽당, 김구가 경교장에서 만났잖아. 근데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들이 나 대통령 만들어준다고? 뭐 조직 있다고? 자본 있다고?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게 되면 너희들부터 죽이겠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만나고 똥심 표정이 됐던 김성수와 송진우가 조직이 없었던 이승만에게 가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이승만과 한민당이 손을 잡아버린 거고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는요. 친일파들 대대적 숙청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친일활동 했다고 한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친일하셨으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가족들이 도망쳐 내려오죠. 북한에선 토지 개혁합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당한 지주들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족들 다 내려오죠. 북한에서는 기독교 탄압합니다. 기독교인들 아멘 할렐루야 공산주의 씨발하면서 다 남쪽으로 내려오죠. 북한에서는 건달들 다 죽입니다. 공산주의에서.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시라손 이런 친구들이 다 내려오죠. 방금 이야기한 기독교 세력, 건달 세력, 그 다음 지주 세력, 그리고 친일파 세력들이 반공투사돼서 이승만에게 모여들어요. 바로 이들의 지지를 받고 이승만을 지지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 근데 이렇게 친일파를 처벌하겠다고 하니 이승만은 자기 지지 기반을 다 작살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승만이 여기저기 연설을 담화문을 5번 정도 발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저기 빨개들이 날뛰니 있대. 그 빨개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를 친일파라고 잡아들이는 반민특위는 대체 누굴 위한 단체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 반공투사는 친일파 새끼들이죠.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를 친일파라고 잡아들이는 반민특위는 대체 누굴 위한 단체냐. 우와! 반민특위가 빨갱이를 위한 단체네? 여러분 당신은요. 조금만 빨간색이 살짝만 보여도 다 죽음을 당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반민특위가 주춤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9년 5월 이 무렵에 국회 뿌락지 사건 조작해가지고요.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남로당 출신 간첩들이 있었대. 씨발 남로당 출신은 진짜 박정희인데 간첩이 있었대.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국회 부의장 김약수부터 싹 죽여버리네. 그중에는 반민특위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주춤해. 그러다가 거물급들은 이제 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조무래기 중에 당시 김원봉을 고문했고 독립운동가 고문기술자였던 가장 백성들이 국민들이 저놈만큼은 처벌해 주세요라고 가장 악질 중에 대명사였던 노덕수를 잡아서 조사합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우리가 현충일이라고 알고 있는 그 6월 6일이 참 우리가 친일파 처벌 실패한 날인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국회를 습격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감히 경찰이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 반민특위를 공격해서 그 노독술라든지 그런 친일 경찰들을 구출해 옵니다. 무슨 영웅을 구출해 오는 양.
여러분 이때 경찰들 뒤에 이승만의 비호가 있었다는 건 뭐 3살짜리 얘기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친일파 처벌에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승만이 정말 독립운동사에서도 비판받아야 될 내용이 많고 우리 해방전국에서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우리를 분단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이승만이 친일파만 처벌해가지고 민족의 정기만 바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내가 박수를 쳐줬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와우,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어른과 젊은 사람의 대립, 요즘 뭐 페미 남녀 간의 갈등까지 이 대한민국 사회 영원함의 지역 간의 대립, 이 좁아 터진,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반목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거의 발단은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반민특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다가 한 48년, 49년 6월 6일 날 경찰들이 국회를 습격해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되는데, 여러분 그럼 당시에 이승만의 친일파 처벌 반대에 비판할 만한 민족 지도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계시겠죠. 여운형 선생님은 47년에 돌아가시거든. 여운형 죽으면 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야기해 줄게요. 한직은 김두한 이야기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아니 김구 선생님이 이건 아니잖아 이승만아 라고 이야기하셨겠죠. 그 김구 선생님이 반민특위 실패한 정확히 20일 후인 6월 26일 날 우리 육군 소위 안두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9년 6월 달이 우리에게 진짜 슬픈 달이고요. 내가 김구 죽으면 또 시간적으로 다른 주제로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49년 8월 무렵에 거의 반민특위는 해체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민특위가 법적 처벌을 한 명도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사형시켜야 될 사람은 무기징역 갔다가 집행유예를 나중에 풀려나버리고, 종신형 받아야 될 사람은 막 금고형 정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 정서적으로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어떤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냐? 프랑스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이 지금 빠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조곤조곤하면 이거 1시간짜리 갑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당합니다. 망명 프랑스를 이끌었던 두골이 아이젠하워와 함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파리를 탈환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는 승전국의 입장에서 독일에게 단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치 통치하에 있었던 5년 동안의 친나치 행위자를 우리가 대략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16만 명 가까이 처벌을 합니다. 대략 2만 명을 사형했다고 하는데 1만 명 조금 넘는 숫자를 사형을 하죠. 여러분 5년 동안에 친나치 행위자 1만 명을 사형하고요. 이래저래 해서 감옥에 쳐넣은 사람까지 하면 20만 명에 육박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죠. 5년 동안 친나치 행위자 20만 명 처벌. 그래놓고 두골이 얼마나 멋진 말을 했냐면, 분명히 이 친나치 행위자 처벌 과정 중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누명 쓰고 죽은 사람들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프랑스 대통령으로 꼭 해야 될 일을 했다. 앞으로 우리 프랑스가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언정 민족을 배반하는 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됐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국가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과연 국가가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교훈이 있어야죠. 문제는 그래 좋아요. 어차피 과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식민 통치 시간을 살아왔고, 또 이승만을 비유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이렇게 친일파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한반도가 공산화됐을 수도 있다. 그럼 말도 안 돼. 한반도는 죽었다 깨나도 공산화가 안 돼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좋아요. 그러면 그 친일파들이 한때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민족에게 사죄하고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통합하고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정계, 재계, 학계, 언론, 문화, 예술, 군인, 경찰계를 장악하는 기득권층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고 3대, 4대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진짜로 폐지 죽고 사는 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일제가 감시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배우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삼류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드러내고 친일을 하는 사람들,
과거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친일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다시는 우리 국가나 우리 민족이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국가나 민족을 반역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친일파 처벌을 하지 못했고 이렇게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의 정계적인 학교, 언론, 문화예술, 군인, 경찰계를 장악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촬영은 마지막에 정계적인 학교, 언론, 문화예술, 군인, 경찰계에 어떤 친일파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약간 좀 긴 빠지면서 끝나는 감이 있는데 지금도 길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